11장 성공을 위해서는 목표가 왜 중요하며 그것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성공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만 돌아간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승의 도움으로 단기간 및 장기간의 목표를 세워야만 하고 그 목표를 기록하여 매 단계마다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축하하며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부터는 새로운 것을 배울 용의가 있어야 한다. 렉스 렌프로는 링컨 기념관의 계단에 홀로 서 있었다. 국회의사당 뒤쪽에서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어두운 겨울 하늘을 깨투르는 찬란한 황금색의 햇살이 보였다. 예전에는 거대한 대리석으로 만든 링컨 대통령의 동상 밑을 새벽에 홀로 거니는 것을 좋아했었다. 그러나 오늘은 대리석 기념관 벽에 새겨져 있는 링컨이 자유에 대해 했던 말이 그를 괴롭히고 화나게 하고 있다. 렉스는 과거를 회상한다. 내가 연방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었던 시절에는 자유롭다고 생각했어요. 만일 내가 한 곳에서 열심히 오랫동안 일하면 기술을 연마하고 성실히 지시에 따른다면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만한 미천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었죠. 불현듯 내 나이 40이 되고 나는 내 꿈이 실현되어야 할 그 장소에 서 있는데 나의 꿈들은 내 발밑에서 산산조각나 있었죠. 렉스는 군에서 4년간 복무한 후 연방정부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GS3 사무원 직급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사실 그것은 정부 조직의 가장 말단이었으나 렉스는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직위에 감사하고 있었다. 그는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면 농무성에서 국가 공무원 수준의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가 되면 충분히 저축을 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무엇이나 할 용의가 있었다. 한동안 그의 아내인 베티 조 렌프로는 생활비를 벌고자 직장에 다녔다. 그러나 그들 부부가 드루와 멜린다 조를 그린스보로에 있는 고아원에서 입양하고 난 후에 베티 조는 애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었다. 우리는 애들이 어릴 때는 둘 중 하나가 늘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결정을 했죠.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과자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로 가득 찬 가정을 원했어요. 우리는 드루나 멜린다가 무릎을 다쳤을 때나 친구들과 다투거나 할 때 옆에 있어주고 싶었어요. 아무리 부모나 유아원 선생님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애들이 우리로부터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책임감 있는 사람이란 무엇을 뜻하는지를 배우게 되길 바랬죠. 부수입이 없어진 렉스는 수입을 메우기 위해 야간과 주말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고 오일을 갈아주고 유리창 닦는 일을 했죠. 아무리 일을 해도 힘든 줄 몰랐어요. 렉스는 자기 사업을 소유할 꿈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하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보내는 대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뉴멕시코로, 사우스 다코타로, 마지막에는 워싱턴 DC의 농무성 본부로 온 가족을 데리고 전근을 다녔다. 워싱턴 DC에서는 5시 30분에 출근해 저녁 6시 30분에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날은 책상에 15시간이나 계속 앉아있을 때도 있었다. 렉스는 이렇게 생각한다. 일주일에 단 몇 달러를 벌기 위하여 노예처럼 일한 26년 6개월이 지난 후 마침내 나는 GS14 등급에 올라가게 되었죠. 그동안 나는 GS14 등급이 되면 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돈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것이 바로 내 목표였으며 목표를 향한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은 목표에 조금씩 접근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아침 태양이 수도의 하늘 위로 떠오를 때 태양은 렉스 렌프로에게 따스함도 설렘도 주지 않았다. 그는 단지 슬펐고 실망스러웠다. 그는 관료체제의 계단을 계속 올라왔으나 처음 공무원으로 발을
디뎠을 때보다 경제적으로 더 안정이 되지도 않았다. 인플레 때문에 월급이 올라도 별 소용이 없었다. 그들 부부는 은행 저축도 없었다. 어떻게 저축을 할 수 있겠는가? 올 말이 되면 저축할 돈이 남아있지 않았다. 바로 그 전날 렉스는 그의 상관에게 언제쯤 다시 승진에 도전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자 그는 유감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렉스, 대학 졸업장 없이는 이 이상은 올라갈 수 없어. 나는 꿈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내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평생 동안 노력한 후에야 비로소 나는 내 꿈이 실현될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더 이상 승진할 수 없다는 것을 내 상관이 말해주었을 때 나는 정신없이 한 방 맞은 기분이었어요. 자신의 사업을 갖는다는 것은 커다란 꿈이다. 렉스 램프로가 그 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무척이나 실망이 컸을 것이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자기 집 담배 농장에서 일했던 10대 이후 그 꿈을 줄곧 키우고 있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꿈이 있는가? 그 꿈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오래지 않아 성공을 맛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렉스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 꿈을 실현하기란 길고도 어려운 여행과도 같다. 나는 아메이에 관한 이야기 중 마치 제이 벤 앤델과 내가 우리 사업을 아침에 제2의 지하실에서 시작해서 저녁에 백만장자가 된 것처럼 들리게 하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비록 우리 자신의 성공 속도를 되돌아볼 때 감사와 경의를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의 꿈이 실현되기까지는 거의 반평생이 걸렸다. 우리도 역시 처음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고 도중에는 한두 번의 제안까지도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제이와 나는 사업을 같이 하겠다는 꿈을 가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방과 후 서로 만날 계획을 세웠다. 제이가 고3 때 제이의 아버지는 우리를 고용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첫 번째 사업에 발을 내딛게 되었다. 제이의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 공장과 중고차 매장을 소유하고 계셨다. 몬타나에 있는 고객에게 2대의 중고 픽업 트럭을 가져다 주기 위해 우리는 그 흥미진진한 3주간에 걸친 4,000마일의 여정에 올랐다. 우리는 드디어 사업에 뛰어들어 우리를 위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타이어가 펑크 나거나 길이 험해도 우리는 그 여행의 매 순간순간이 즐거웠다. 2차 대전으로 우리의 사업을 소유하겠다는 목표가 처음으로 지연되었다. 우리는 육군 항공대에 입대했으며 휴가차 집에 들렀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들 최초의 사업 계획을 구상했다. 그것은 그랜드 레피지에 있는 우리들 집 근처의 홈스틱 공원에 비행 학교를 세우고 전세 비행기 서비스를 운영하는 일이었다. 처음에 나와 제이는 비행 기술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군복무를 마친 후에 저축을 털고 융자를 받아 비행사를 고용하고 중고 파이퍼컵 비행기를 한 대 구입해서 올보라인 에어 서비스라는 커다란 간판을 내걸었다. 그 지역의 유일한 활주로는 진흙밭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비행기에 수상 비행기에 플로트를 붙여서 근처의 강을 활주로 대용으로 썼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최초의 사업은 대단한 성공은 아니었다. 시간이 좀 남자 우리는 두 번째 계획을 세웠고 그것은 세계 최초의 드라이브인 레스토랑 중 하나였다. 우리는 임시 활주로 끝에 조립식 건물을 세워놓았다. 나는 주로 햄버거를 굽고 제이는 차를 불러들였고 홀수날에는 서로 자리를 바꾸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으나 우리는 우리의 꿈을 추구하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업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1945년 제이와 나는 엘리자베스호를 샀다. 그것은 38피트의 범선이었다. 우리는 다른 사업들은 그만두고 대서양 해안을 따라 항해하다 카리브해의 연안 섬들을 돌아 남미까지 항해할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일종의 항해 휴가 계획이었다. 우리는 배와 항해에 대해서 배우고 배의 전세와 여행 사업에 대해서도 배우려고 했다. 물론 우리에게 항해 경력은 없었다. 그래서 한 손에는 항해에 관한 책을 두고 다른 한 손에는 키의 손잡이를 쥐고 여행을 떠났다. 뉴저지 앞바다의 안개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바다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늪지로 배가 들어가
들어가 버려 해양 경비대까지도 우리를 발견하고는 놀라워했으며 로프를 사용해서 우리 배를 대서양으로 다시 끌어다 주었다. 항해술에 관해 겨우 배우게 되었을 때 이번에는 엘리자베스호에서 기름이 심각하게 유출되었다. 1949년 3월 어두운 밤 하바나를 출발해 타히티로 가고 있을 때 우리의 초라한 낡은 범선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 우리는 열심히 물을 퍼냈으나 우리의 범선은 쿠바 북부 해안에서 10마일 떨어진 곳에서 1500피트의 물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우리는 3일 후에 화물선에 의해 구조되어 푸에르토리코의 산후한 항구에 내려졌다. 그러나 렉스 램프로나 그와 비슷한 수많은 사람처럼 우리는 그때까지도 우리 사업을 운영할 마음이었고 우리의 꿈의 중심점이 어딘지 몰랐지만 우리는 그 꿈을 추구하기로 한 것이다. 불운했던 항해에서 돌아온 직후인 1949년 8월 네덜란드에서 이민 온 제2의 먼 친척이었던 네일 마스칸트가 우리에게 건강식품 회사의 일종인 뉴트라이트 제품의 독립 디스트리뷰터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작은 선정용 책자에 씌어 있었다. 고객을 직접 만나 판매하는 마케팅 시스템이 우리의 세 번째 사업이 되었다. 몇 년 안 있어 우리는 뉴트라이트의 실적이 좋은 독립적 디스트리뷰터로 훌륭한 팀을 만들었다. 장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우리의 사업은 번창했다. 1957년 뉴트라이트의 창업주인 칼렌보그가 제이에게 사장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심사숙고한 끝에 제이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꿈은 우리를 뭉치게 해줬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봉급과 호화로운 사무실 준다 해도 우리는 자신의 사업을 할 작정이었다. 1958년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뉴트라이트의 디스트리뷰터들에게 새로운 상품을 함께 취급한다고 선언했다. 이리하여 1959년 아메이가 탄생했다. 정확히 40여 년이 지난 지금 80여 국가 및 지역에 300만이 넘는 독자적 아메이 디스트리뷰터들이 60억 불에 달하는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다. 제이와 나는 아메이를 설립하기까지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20년을 보냈다. 지난날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수십억 불이라는 금전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꿈에 충실했다는 것으로 우리의 성공을 평가한다. 우리는 줄곧 우리의 사업을 갖고 싶어 했으며 그 꿈을 이루었던 것이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당신은 어쩌면 자기 사업을 하지 않는 대신 대기업이나 아니면 고향에 있는 작지만 건실한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책을 쓰거나 목사가 되어 설교하거나 정치에 관한 일을 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또는 직업 군인이나 경찰 혹은 소방관이 되려고 이미 결심했을 수도 있다.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든 운동선수나 예술가가 되든 나를 위해서나 개인 기업체에서 일하든 당신은 더불어 사는 자본가 혹은 기업가로서의 당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사는 자본가란 생애 중 가장 커다란 도전에 기꺼이 응하려는 훌륭한 기업가들을 말한다. 또한 여러분이 꿈이 무엇이든 간에 앞서 말한 것은 어디에나 통용된다. 우선 자신을 믿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앞에서 긍정적 마음가짐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둘째로 목표를 향해 가는 동안 이끌어줄 스승이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올바른 마음가짐과 약간의 친구 도움이 있으면 준비가 된 것이다. 이제 여정이 진지하게 시작되는 것이다. 당신 자신의 꿈을 가져라. 그 꿈을 성취할 계획을 추진하며 그 계획을 완성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그리고 무엇을 하든 당신 밖에서 들리는 혹은 당신 안에서 들리는 부정적 목소리인 너는 결코 아무것도 될 수 없어 혹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어려운 시절에는 성공할 수 없어 등에 무릎 꿇지 말라. 자신의 꿈을 추구하라. 젊은 폴 콜린즈가 미시건주 에이다에 있는 내 사무실의 의자에 걸터 앉았다. 그는 꿈이 있었다. 나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이것이 내 작품이에요. 하며 폴은 떨리는 손으로 자기 그린 몇 점을 내 회의실에 내려놓았다. 밝고 대담한 색상의 캔버스 안에서 생기발랄하고 활기찬 얼굴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주 훌륭한데? 라고 나는 말했다.
고맙습니다. 폴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는 미소를 억누를 수 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좋은 그림이지요? 폴 콜린즈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난관에 맞서 그는 자기 자신을 믿었다. 폴은 흑인으로 그랜드 래피지의 하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돈도 없었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의 재능을 인정하긴 했지만 그들은 폴에게 우선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그림은 취미로 그려라 라고 조언했다. 폴은 그런 말을 듣지 않았다. 선생님들은 폴을 믿지 않았지만 폴은 자신을 믿었다. 그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추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기꺼이 감수했다. 선생님들은 폴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 그림을 팔아서는 생활에 필요한 돈을 충분히 벌 수 없단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폴은 또다시 그들의 말을 무시했으며 18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자신의 첫 그림을 팔았다. 이 작은 승리감을 맛본 그는 재능을 살려 직업 화가 길을 택하기로 결심을 굳혔다. 그날 나는 내 사무실에서 캔버스 위에 빛나는 얼굴들과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반짝이며 결의에 찬 눈을 보면서 꼭 미술 비평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폴 콜린즈의 꿈이 실현될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폴과 달리 렉스 램프로는 사업에서 발휘할 만한 특별한 재능이 없었다. 그는 단지 자영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만을 깨닫고 있었을 뿐이었다. 아무래도 상관없다. 실제로 렉스는 자기 꿈의 실현을 위해 돈 버는 데에만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했던 것이다. 그 결과 중요한 선택을 할 시간은 물론 그 꿈을 실험해 볼 시간도, 자기 자신의 재능을 살려볼 시간도, 자기 선택에 관해 생각해 볼 시간도 가지지 못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사업을 하겠다는 자신의 꿈이 영원히 무산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렉스는 우리 회사의 독립판매 방식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생각지도 못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아메이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수많은 아이디어들 중에 단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렉스 램프로에게 아메이는 어둡고 긴 밤이 끝난 후 떠오르는 아침의 태양과도 같았다. 당신은 자신의 사업을 하겠다는 꿈을 가질 수 있으나 당신의 꿈은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즉 어떤 종류의 사업을 원하는지, 당신의 일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어떤 종류의 일을 원하는지 등을 생각해 봐야 한다. 나는 10대였을 때 폴 콜린즈와 같은 재능을 지니고 있지 못했다. 또한 내가 가지지 못한 재능을 보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았다. 사람들이 커서 무엇이 될래? 와 같은 끔찍한 질문을 할 때면 나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으신 후 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꿈을 나에게 물려주셨다. 내 사업을 시작하거라. 아버지는 그렇게 조언을 하셨다. 다른 사람이 아닌 너 자신을 위해서 일해라. 아버지는 19년간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에 몸담고 계셨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너럴 일렉트릭은 아버지에게 디트로이트로 전권하는 조건으로 승진과 봉급 인상을 제의했다. 아버지는 그랜드 래피즈를 사랑하셨고 그의 뿌리는 거기에 있었다.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새 도시로 이사가 새 학교로 전학하고 새 교회를 찾고 새 친구들을 사귀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으셨다. 그래서 아버지는 출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거절해 버리셨다. 몇 가지 이유로 아버지는 그랜드 래피즈에 있는 상관의 눈에 안 들어 해고를 당하셨다. 아버지가 수년간 열심히 근무한 것은 고려되지 않았다.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아버지는 직장과 수당과 연금을 잃으셨다. 그 순간부터 한 가지 생각만이 아버지를 사로잡았다. 내 자신을 위해 일해라. 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해라. 결국 나에 대한 아버지의 꿈이 바로 나의 꿈이 되었다. 그러나 그 꿈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았다. 제이와 나는 그 꿈을実現시키기 위해 계획을 세워야 했다. 우리는 사업을 시작해야 했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지금 꿈을 갖고 어디로 가고 있나,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등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만 했다. 폴 콜린즈는 화가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다. 제이와 나는 항공 서비스, 다음에는 드라이브인 레스토랑, 다음에는 뉴트라이트 판매업을 시작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렉스 램프로는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평생 소득원이 될 자신의 사업을 원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만일 꿈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대강의 윤곽만 잡혀 있더라도 그것을 쫓아라. 그리고 그 꿈에 충실하라. 만일 아직도 꿈이 없거나 꿈이 실현될 것인가에 대해 확신을 못하고 있다면 다음의 몇 가지 질문들은 당신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 꿈이 진정으로 당신의 꿈인가? 만일 당신이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잠시 동안 잊어버리자. 당신의 가족, 친구 아니면 배우자들은 모두 당신에게 바라고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당신의 모습은 무엇인가? 당신의 감정에 충실하라. 그 꿈을 계속 살찌워라. 당신을 흥분시키고 당신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에 대한 단편적인 꿈일지라도 이를 계속 발전시켜라. 당신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당신 내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 당신의 감정이 말을 하게 하라. 당신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그러고 나서 그 꿈을 대담하게 추구하라. 나의 아버지나 렉스의 아버지가 그들의 꿈을 물려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의 꿈이 진정으로 우리의 꿈인지 확신을 가져야만 했다. 제이와 나는 우리의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들의 사업을 갖고 우리들의 계획을 세우고 자유롭고 싶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신의 꿈은 당신의 재능에 적합한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알맞은 자질이 있는 것과 꿈을 갖는다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다. 헬런 켈러도 운전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나갔다면 큰 재앙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그는 장님이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았다. 그러나 어쨌든 그녀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만일 이 세상에 즐거움만 있다면 우리는 용기와 인내심에 대해 결코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썼다. 당신의 한계에 대해 무서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도 말라. 만일 당신이 수학의 기본 실력이 부족하다면 분자 물리학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당신이 5피트 5인치나 6피트 5인치라면 직업 농구 선수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피만 보아도 기절한다면 유명한 외과 의사, 정육점 주인, 직업 권투 선수가 되고자 하는 꿈에 대해서는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의 꿈을 포기했다면 다른 꿈을 가져라. 당신이 특히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라.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라고 당신은 말할지 모른다. 모든 사람이 모차르트 같은 천재성을 가질 수는 없다. 또한 스티븐 킹과 같은 베스트셀러 소설을 쓸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하느님이 주신 재능이 있다. 성공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천재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신이 각자에게 능력과 인내와 노력할 수 있는 역량을 주시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이 재능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은 재능이 있다. 때때로 사람들은 천재와 노력을 혼동한다. 천재들이 노력을 들이지 않고 위대한 일을 이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만일 모든 음악가와 작곡가가 모차르트와 자신을 비교한다면 그들은 절망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음악가, 운동선수, 작가, 화가, 더불어 사는 자본가들이 피나는 노력을 통하여 그들의 천재성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것, 당신에게 쉬운 것,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서 쉬운 게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즐기기 때문에 쉬운 것,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등에 대해 생각해보라. 이것은 당신의 재능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가가 되겠다는 당신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이 재능을 발휘하면 성공의 가능성은 놀랄 만큼 높아질 것이다. 렉스와 베티 조 램프로 부부는 워싱턴 DC에 있는 친지와 이웃들에게 우리 회사의 제품과 마케팅 계획을 알리기 시작했다. 렉스는 계속 농무성에 근무했으나 저녁 시간과 주말에는 전화를 걸고 사람들을 불러